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싸웠는데 남편이 제 잘못만을 탓하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화만 내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가장 대접을 하는데 너는 편부모 가정이라 보고 자란 게 없네. 너희 엄마도 이혼하고 너희 이모도 이혼했는데 뭘 보고 자라겠어? 가장 대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겠지. 라고 하길래 이번에는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너는 아내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건 어디서 보고 배운 거야? 아무리 봐도 아버님은 어머니 존중할 줄 아시던데 부모님 두 분 다 계신데도 제대로 못 배울 만큼 모자란 거야? 아니면 아버님께서 예전에는 아내에게 이렇게 대한 거야? 했습니다. 이전에도 자기 집은 부모님, 아들, 딸 하나인 정상적인 가족이다. 딸만 있거나 아들만 있는 집은 기준적인 가족이 아니다를 포함해 자신의 부모님 대단한 사람인데 저희 엄마는 그렇지 못하다는 식의 말을 몇 번 하여 오빠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이 어떨지 생각해보라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받아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집안 욕했다며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오빠도 내 집안 욕하지 않았냐고 하니 자기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고 저는 멀쩡한 집을 비꼬아가며 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는 기분 상했으니 너도 다녀보라는 식의 복수를 한 거라 더 나쁜 거라고 하는데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든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기분이 상하면 아내면 달래고 져주고 그래야 된다는데 사실이 아닌 것, 안 좋은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며 저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져주나요? 예를 들면 내가 장남이라 부모님 잘 챙겨야 한다. 장남은 다르다. 나도 장녀니까 우리 엄마 잘 챙겨야겠다. 나는 알만 있으면 나중에 시부모님 생기라고 보내줄 거야. 못 본다고 생각할 거다. 난 외동이니까 우리 엄마도 챙겨야지. 나중에 나이 드시고 양가 부모님 잘 챙기려면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아들이랑 딸이랑 다르다니까. 딸만 하나 낳으셨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은근히 서운하겠다. 전에 어머니도 시부모님 잘 챙기고 싶어서 친정이랑 멀어지셨다 하셨는데 은근히가 부모님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머니랑 오빠랑 같은 생각하니까 은근히는 친정 잘 못 오겠다. 하긴 우리 이모도 시댁 먼저 다녀와서 삼촌이랑은 막 10년 만에 만나시던데 남매면 거의 못 보더라. 거기서 내 동생 이야기가 왜 나오냐? 내 동생은 몸이 약해서 친정 근처에서 살아야 된다. 오빠 딸도 멀리 보낸다는 사람이 여동생 간다고 아쉬워해? 입장을 똑같이 두고 생각해야지. 앞뒤가 안 맞네. 너는 한마디도 안 준다. 그냥 그렇다고 해주면 되잖아.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결혼 직후 저런 이야기 한번 할 때 그냥 넘겼는데 그게 동의하게 되었고 동의해놓고 왜 마음 바꾸느냐며 크게 싸우고 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져주라는 건가요? 이게 정말 제가 아빠 없이 커서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글 적습니다. 후기, 속 시원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하나하나 다 보여주었어요. 아빠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 기울여 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문득 댓글 다 읽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저 평생 동안 무시할 사람 말로써 이겨봐야 뭐하나 싶어서요. 어차피 저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안 바뀔 것이고 제가 이런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가 슬퍼하실 것 같아서요. 깨달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그냥 아예 없으면 보내줘요. 정상적인 가정에 비정상인 하나 들어가게끔 해버리세요. 어디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엄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나요? 그럼 지 마누라도 지 생각에 정상 가정으로 선택해서 만나지. 왜 이제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난리야. 와, 가스라이팅 안 되니 짜증내는 건가? 진심 물어보고 싶네요. IQ 혹시 한 자리인지. 댓글 2. 살다 남매 보시면 또 처음 보네요. 배우자를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나? 답 없어 보이는데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일 듯 합니다. 두 번째 사연.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 답 없겠죠?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다 말리는 결혼이었지만 우리 둘만 좋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 그걸로 다 해결되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저희 둘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둘이 너무 사랑하고 떨어져서는 도저히 못 살겠고 하지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난다고 해야 하나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저희 남편 결혼 준비 도중 갑자기 저에게 각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돈에 좀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돈 관리는 본인이 하며 맞벌이입니다. 보증서 주면 안 되며 절대 친정에 본인 몰래 돈 갖다 주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등의 내용의 각서였어요. 한창 결혼 준비에 설레고 기뻐해야 할 시기에 어이없고 정말 슬프더군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인즉슨 자기 엄마도 아버지 몰래 외삼촌 돈 빌려줘서 돈 뜯겼다는 집안 전적 얘기와 우리 집이 형제자매들이 좀 많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돈 갖다 줄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서를 써야 결혼하겠다 하더군요. 근데 이걸 저희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 누발대발 하시고 당장 데려와 사죄하라 하셨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된지라 전화로 저희 아빠에 남편이 잘못했다, 없던 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 화가 안 풀리셨는지 제대로 죄송하단 말도 안 하더라며 시아버님 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친정 깔보지 않게 한판 하신다 하더군요. 정말 안 되면 이 결혼 없자고까지 하셔서 제가 극구 말렸지만 다음날 일은 벌어졌습니다. 시댁 쪽에서도 난리가 났고 정말 결혼 무르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지만 제가 양쪽 집에 사죄하며 결혼하겠다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신랑과 우리 집과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괘씸해서 아무것도 못해주시겠다 하시고 저희 신랑은 어떻게 나이 어린 장인어른이 시댁 어른한테 찾아와서 그따위로 말할 수 있느냐고 개념이 없다 저희 아빠를 욕하더군요. 결국 저희 쪽에선 신행비도 신랑 측에서 내라 하고 예단도 500만 보내고 예물도 기본 정도만 가야 3부에 금 15돈 정도 하고 혼수도 적당하게만 해주셨네요. 제가 번 돈을 다 집에 들여서 부모님께서 전부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언니와 2달 간격으로 결혼을 해서 거의 빚내서 결혼시킨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 가니 뭐가 예쁘다고 많이 해주냐고 조금만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거라 흠 잡힐까 나중에는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신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저희 신랑 측에선 신행비를 부담시켰다고 신혼여행 가지 말자 했으며 또 예단도 1,0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선 맏며느리 해줄 만큼 해주라는 시아버님 말씀에 예물도 다이아몬드 5부에 3세트, 손가락지까지 받고 신행비도 내주셨습니다. 예단도 그냥 500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죠. 물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랑이 그걸 마음에 계속 쌓아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 얘기만 나오면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친정을 무시합니다. 부모님이 개념이 없다는 둥, 수준이 안 맞다는 둥, 배운 게 없으니 자식들을 그렇게밖에 못 키웠다는 둥, 자기는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둥,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하다는 둥, 정말 우리 집이 창피하다는 둥,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제 가슴에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들을 해댑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별로 잘해준 게 없고 이 사람도 상처를 받았으니 이렇겠거니 이해하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민감해지더군요. 저희 집은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족들끼리 경조사를 잘 챙기며 아주 가족적입니다.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걸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라왔죠. 그에 반해 저희 시댁은 남편 말로는 아주 화목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정이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대화도 거의 없으며 가족들의 생일도 안 챙깁니다. 바쁜 세상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그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인 일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결혼 후 첫 어머님 생신상 차렸다가 저만 외계인 취급받았습니다. 처음엔 자라온 집안 환경이 달라서 그렇겠거니 서로 조금씩 노력하자 했습니다. 남편도 이때는 자기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 하더군요. 제 동생들 때 되면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 등 문자로 언니 언제 오냐는 둥, 식사는 언제 하느냐는 둥 연락을 해댑니다. 이때부터 저희 남편 또 광분하며 우리 집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놈의 집구석이 시집간 딸을 오거라 하냐면서 시집간 딸 없는 셈 쳐야지 왜 오거라 하냐면서 개념이 없는 집안이라는 둥, 동생들 수준이 낮다는 둥,
기전이 안 보인다는 둥, 한심하다는 둥, 정말 입에 닿지 못할 말들을 술술 해댑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간여하지 말라고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처박가기도 싫고 마음 주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그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우리 집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누가 자기 부모 욕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느냐? 자제해달라.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다른 거니 이해해달라. 울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엔 자기가 미안하다, 욱해서 그랬다고, 자기 성격 알지 않느냐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매번 참았는데 어젠 또 혼수 가지고 한 소리 하네요. 솔직히 네가 해온 게 뭐가 있느냐는 둥, 왜 자기가 돈을 들여야 하느냐는 둥, 정말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하겠다는 둥, 해도 너무한다는 둥, 정말 수준 차이가 나서 참대를 못하겠다는 둥, 또 제 맘을 후렵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사간 혼수 가격 인터넷으로 다 뽑아봤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사는 집 5평입니다. 시댁에 살다가 잠깐 나와서 사는 거라 시댁에 기본적인 짐 조금 있고 여기도 기본적인 가전제품만 부모님께서 사주셨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TV, 청소기, 가스레인지, 공기청정기, 다리미, 그리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소파며 커튼 자잘한 것들 샀고요. 근데 문제는 책상과 책장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공부를 틈틈이 하는 편이라 물론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아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능력도 안 되셨지만 그건 너희 둘이 버니까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으셔서 그리 말씀하셨던 건데 남편은 왜 자기 돈 들여서 책상과 책장을 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돈 아까워 죽겠답니다. 그리고 장롱도 여기는 잠깐 2년 정도 살 집이고 여름에 곰팡이 끼고 다 버리니까 지금은 간단히 쓰고 나중에 사자고 해서 나중에 사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농작도 안 해주는 집이 어디 있느냐 또 뒷북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남편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에서 해준 집이고요. 거의 30년 다 돼가는 주택입니다.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아직 확실히 남편한테 줄 수 있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은 전세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분가하게 되면 자기가 전세값 주고 들어가 살자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월급의 50%를 적금 붓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전세자금 준다고요. 어젠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하고 2년 동안 모아서 전세자금 줄 거면 나도 2년 모아서 얼턴 혼수할 수 있다고 한 소리 했습니다. 전 정말 너무 슬프고 화나고 마음이 아파서 잠 한숨 못 자고 울면서 밤을 지새웠는데 자기는 변할 게 없다면서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자기 마음은 변할 게 없다고 하더니 자버리네요. 앞으로도 쭉 이렇다면 앞으로 자식을 낳아도 이런 꼴을 보여야 하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남편과 도저히 참다 못 참겠는 저 이혼까지 생각해봤네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저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습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아무리 못나고 못해주셨어도 낳아주시고 여태껏 길러주신 부모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행인지 아닌지 아침에 짐 싸들고 나가려는 저 붙들러 출근한 남편 달려와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 친정에 더 잘하겠다 맹세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더군요. 솔직히 믿음이 안 가긴 합니다. 싸움의 원인이 저처럼 처가 문제인 분들 또 계시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남편이 앞으로 한 번만 더 약속 어기고 우리 집 무시하는 발언하면 못 참을 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후기. 오랜만에 제가 쓴 글을 들여다보니 정말 상모지리가 많네요. 당연히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요. 더 심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서로의 집을 헐뜯으며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결국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이혼합니다. 이 결혼의 시작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지만요. 그나마 다혜는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어요. 혼인신고하기 전, 아기 생기기 전에 이런 결정할 수 있음이 저에게 내려진 마지막 행운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마지막까지 또 저에게 울면서 매달리는 남편이지만 언제든지 더 심하게 굴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않으려고요. 오늘은 연락처도 바꾸었습니다. 부디 제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난 내 요파은 참지만 부모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못 있겠다. 님은 평생 키워주고 시집까지 보내주신 부모님께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처가 알기를 무슨. 님, 처신 잘하십시오.
아무리 남편분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남편 인격부터 의심하셔야겠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님도 어지간한 바보입니다. 댓글 2. 글 보니까 왜 인도의 지참금 제도가 생각나는지. 사랑한 거 맞나요? 님만 사랑하고 님 남편은 돈 적게 받고 노예 들여와서 불만이 대단한 듯. 노예가 앙탈 한 번씩 부리면 어르고 달래서 부려먹고 살면 되고 님 남편은 자신이 정말 아깝다고 생각해서 더 못 받고 결혼한 게 한인가 봅니다. 그런 쓰레기 얼른 버리세요. 친정 부모님 가슴에 멍들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